이번 이야기는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옛날에 장터에 가려면 큰 고개를 넘어야 하는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개 아래에는 개와 단둘이 오붓하게 사는 농부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가 키우는 개 이름은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원래 떠돌이 강아지였는데 마을의 가뭄이 장기화돼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쓰러졌습니다. 이것을 밭일하고 돌아온 돌쇠가 보고 개똥이를 집에 데려다 죽을 쑤어서 먹이고 개똥이가 다 나을 때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개똥이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돌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혼이 날 나이가 되었지만 집이 여의치 않아 개똥이와 단둘이서 살았습니다. 돌쇠는 그래서 개똥이를 의지하고 자식처럼 지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개똥이야, 오늘은 기분이 어떠니? 오늘은 뭐하고 놀까? 이렇게 말하면 개똥이는 알아들었다는 것처럼 짖었습니다. 그래, 우리 개똥아, 오늘 우리 함께 장터에나 가자꾸나. 돌쇠는 개똥이를 데리고 장터에 갔습니다. 돌쇠는 장터에서 볼일을 보고 중마고 벗을 만나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친구가 술에 취해 혼자 살고 있는 돌쇠에게 측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복의 자네 언제 혼인을 할 건가?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 거야? 더 늦다가는 혼기를 놓쳐. 내가 중매라도 한번 넣어볼까? 뭐라고, 야, 내가 왜 외로워? 이렇게 개똥이가 내 옆에 떡하니 붙어 있는데. 아이고, 개랑 사람이랑 같아. 말도 못하는 개하고 사는 게 뭐가 좋다고. 뭐라고, 자네는 그래 혼인해서 아주 즐겁나? 매일 마누라가 바가지 긁는다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한데. 뭐 사람의 일이란 것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법이지. 삶이 그렇게 오락가락해야 재미도 있는 거 아니겠냐? 난 그냥 우리 개똥이하고 이렇게 살란다. 내가 개똥이보다 더 좋은 처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래, 네 인생은 네 맘대로 살아라. 이놈아. 두 사람은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술이 취해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돌쇠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의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친구에게 외롭지 않다고 한 말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들을 여의고 10년 이상을 혼자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돌쇠를 개똥이가 옆에 붙어서 짖는 것입니다. 돌쇠는 위안이 된 듯 개똥이를 보고 나는 너밖에 없구나. 개똥아, 난 각시 필요 없다. 너랑 함께 살면 돼. 돌쇠는 몇 잔의 술을 더 마시고 얼큰하게 취한 돌쇠는 개똥이를 데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고개를 다시 넘던 돌쇠는 술이 잔뜩 올라서 어지러워졌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개똥아, 잠깐 쉬었다가 가야겠구나. 개똥이는 고개의 언덕배기에서 잠깐 쉬었다 갈 생각으로 풀밭에 앉았습니다. 술에 취한 탓인지 졸음이 몰려왔고 금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개똥이도 주인의 옆을 지키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해가 뜰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근처에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산불이 난 것입니다. 불길은 산을 뒤덮고 어느새 돌쇠가 자고 있는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졸고 있던 개똥이는 상황을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길은 계속 빠른 속도로 돌쇠가 있는 곳까지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돌쇠의 잠을 깨우려고 힘껏 멍멍하고 지저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짖고 옷을 잡아당겨 보아도 돌쇠는 도통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다급해지자 개똥이는 갑자기 언덕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연못으로 뛰어가 몸에 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에 올라가 돌쇠의 옆에 도착했습니다. 개똥이는 그렇게 돌쇠의 곁에 서 있다가 뒹굴면서 풀밭에 물을 적셔댔습니다. 물이 다 마르면 다시 내려가서 물을 적시고 또 고개에 올라서 풀밭에 뒹굴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돌쇠가 술이 깨서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주변이 산불에 휩쓸려서 검게 다 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산에 불이 난 것인가? 그런데 왜 내 주위만 멀쩡한 것이지? 돌쇠는 순간 자신의 앞에 헉헉대고 잔뜩 젖어 있는 개똥이를 보았습니다. 산불이 돌쇠가 있는 곳까지 번져왔었지만 개똥이가 열심히 풀밭을 적셔와서인지 그 부분만 불길이 닿지 않고 비켜간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돌쇠는 개똥이가 자신이 잠든 사이에 자신을 구하기 위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고맙구나 개똥이야 하고 말하며
옆에서 헉헉대고 엎드려 힘들어하고 있는 개똥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산불은 곧 그쳤고 돌쇠는 그대로 개똥이를 안아들고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놈아 개똥이야, 네가 나 때문에 이리 고생하였으니까 오늘은 내가 너를 집까지 안아다 주마. 이제 푹 쉬거라. 그렇게 개똥이를 안고 열심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땀을 뻘뻘 흘리며 언덕을 오르는데 이때 개똥이가 돌쇠의 품에서 나와서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돌쇠는 개똥이의 행동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개똥이는 돌쇠를 보며 짖으며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쇠는 당황하며 개똥이를 쫓아갔습니다. 개똥이는 가다가 멈추어 서서 짖는 것입니다. 돌쇠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큰 구덩이가 있는 것입니다. 돌쇠가 구덩이 속을 보니 아리따운 처자가 앉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돌쇠가 왜 이런 산중에서 홀로 울고 있는 게요? 무슨 일이 있소? 돌쇠의 음성을 들은 처자가 놀라며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다리를 다쳐서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돌쇠가 자세히 보니 처자가 구덩이 속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제가 금방 꺼내주겠소. 그리고 돌쇠는 여인을 구덩이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어인일로 이 산 속에서 구덩이에 빠진 게요.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향순이라고 하는데 나무를 캐러 왔다가 그만 구덩이를 보지 못하고 그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졌는지 움직일 수가 없고 아무리 밤새 소리쳐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이 절 발견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돌쇠가 처자의 발을 보자 몹시 많이 아파 보이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집까지 갈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돌쇠는 머뭇거리다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지만 지금 처자는 혼자 갈 수가 없소. 제가 어보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소. 괜찮겠소? 처녀는 부끄러운 듯 돌쇠를 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폐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꼭 은혜는 갚겠습니다. 이렇게 돌쇠는 처자를 업고 산속을 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처자와 돌쇠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돌쇠가 처자와 이야기해 보니 마음 씀씀이가 곱고 얼굴 또한 이뻤습니다. 처자도 돌쇠와 이야기해 보니 자신이 찾던 서방님 같았습니다. 이렇게 처자의 집에 도착하니 산에 가서 안 돌아온 딸을 걱정하던 부모님이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처자의 부모들은 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극진히 대접하고 돌쇠에게 사위가 되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쇠는 처자와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앉아있는 개똥이를 보며 네가 내 목숨도 구하고 내 인생도 구했구나. 나를 2번 살렸다 2번 살렸어. 네가 내 은인이다. 그렇게 홀로 외롭게 지내던 돌쇠는 자식도 아주 많이 낳고 개똥이와 오랫동안 잘 살았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은 개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물도 인간에게 은혜를 갚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개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